명상 초보자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서툴러서 잡념이 너무 많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들숨일 때는 들숨, 날숨일 때는 날숨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호흡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에 관심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더 내가 잡념이 덜하면 그것도 그때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 잡념이 사라지면 나중에 들숨, 날숨 이런 걸 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 명상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섬세한, 미세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흡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을 그 전에 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일상에서 과거와 미래를 버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내가 마음이 과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또는 마음이 급해져서 미래에 대해서 벌써 달려가고 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알아차린 거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 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자꾸 과거와 미래를 버린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현재에 있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 현재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현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실체가 없는 것이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자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 기억을 한단 말이죠. 기억을 하면, 과거로 빠지면, 과거네, 버려. 미래로 쫓아가네, 내가 안 쫓아가. 이러면 현재 머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점점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연습만 해도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너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재 머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 명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호흡 명상은 뭐냐면, 현재 이 순간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현재에 있단 말이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호흡을 하는 게 쉽습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머물게 되면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호흡 같은 좀 더 미세하고 섬세한 대상을 아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잘 안 되면 평소에 과거와 미래를 버린 연습을 자꾸 해보십시오. 사실 그거는 호흡 명상 이전에 내 마음을 너무나 편하게 만들고 일상에서 장애를 엄청나게 많이 없앱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 명상 좀 한다고 해서 이걸 과거와 미래를 버린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이것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잘 버리게 되면 모든 명상이 너무나 쉽습니다. 마음 챙김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호흡 명상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 이렇게, 이 명칭을 붙여서 해도 좋고, 또 일상에서도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음에 거친 어떤 번뇌들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 챙김을 강화하는 이런 훈련도 하면 참 좋습니다. 이제 질문지에 들어온 질문이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질문 더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날이니까. 예.
아, 바쁘시네. 감사합니다. 저 파업 수행 그 전통에서 그 공부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연습을 하라는데 좌선할 때는 호흡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기 편한데 사실 처음에는 호흡 자세 때도 호흡 차리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자주 수행하다 보면서 이제 좌선하면서는 호흡 알아차림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평상시에 그 호흡을 알아차리려 하면은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사실, 예, 예. 근데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 과거와 미래를 그 버리고 현재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든 생각이 그러면 평상시에 그 호흡을 알아차리지 말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지 그게? 사실 호흡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미세한 대상입니다. 아주 섬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움직일 때 알아차린 대상이 아닙니다. 멈춰 있을 때 알아차린 대상입니다. 그때 적절합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거나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신체가 멈춰 있을 때 적절한 명상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호흡은 알아차리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호흡 명상은 자연 그대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평소에 막 움직이면서 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의지와 억지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도 되고 때로는 일상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자극을 알아차리는 일상에서는 내가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잖아요. 그 걷기 명상할 때처럼 그때는 발에다 주의력을 두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하는 동작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설거지하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공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일을 할 때는 일이 그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는 운전하는 동작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자극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명상 주제로 삼아서 그것만 알아차리고 나머지를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해야지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좀. 네. 저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에게 있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 쪼다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생각하면 증오심에 치를 떨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치욕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혈압이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내가 좋아지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치를 깨닫고 단 한 방에 내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세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뒤집혀진 안목으로 원수를 보니까 원수가 은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원수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성장 발전시켜주기 위해 온 은인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네. 내가 그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바라봤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은인만 존재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그래서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짧게 시간이 왜 없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졌을까? 예. 그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데 실체라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놨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바라보면 다 뒤집어져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그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생들은 번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워하고 욕심내고 썽을 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괴로우며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 익힌 어떤 마음의 습관들이 욕심을 내고 썽을 내고 예를 들면은 불만족을 가지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길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들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중생들은 바른 안목과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 같은 분들이 위대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또 저쪽 조대호 고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네. 질문 순서가 조금 불리한 것 같아서 살짝 수행에 대한 마음이 있긴 한데 오늘 그 질의 응답 그 해주신 게 그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호흡도 변하고 호흡에 대한 인식도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호흡을 인식하는 하는 것을 그 날계란을 이렇게 손으로 쥐는 비유를 해주셨고 또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면 그 현악기의 죽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호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그러면 그 힘의 세기라 그럴까 조율의 정도라 그럴까 그런 거를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효과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성으로 얘기하자면 점점 더 힘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점점 덜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사실은 힘을 빼려고 해도 힘이 안 빠지거든요. 힘을 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처음에 에너지가 많이 들죠. 이게 마음이 거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점점 들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움직임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 이제 호흡을 알잖아요. 알 때 처음에는 약간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다면 나중에는 움직임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도 저절로 호흡을 알게 됩니다. 초점에 맞춰서. 근데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 챙김의 수준하고 거의 비례하거든요.
마음챙김이 거칠고 약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거칠게밖에 다루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뭐 일을 한다면 내가 막 망치를 가지고 막 어디 철거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이 정교해지고 좀 더 미세하게 다룰 수 있어집니다. 나중에는 뭐 목수가 어떤 뭐 목재를 만들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다면 나중에는 무슨 반도체를 다룰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정밀한 정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마음챙김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주 그 미세하게 이 마음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의 수준이 낮으면 거칠게밖에 마음을 다루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니미따 얘기하면서 니미따를 빛내기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정밀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나중에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 마음챙김이 개발되면서 스스로 어떻게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예, 좀 질문 더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100일 명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명상을 하고 나서 받았던 그 수첩에다가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날 어떤 명상을 했고 얼마나 했고 어떤 잡념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이 방법이 특별히 있다면은 명상의 발전이 도움이 되는 어떤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상을 접근할 때도 약간 문제의식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명상이 잘 됐을까? 이런 것들 항상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실험정신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실험정신이 있으면 또 그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명상을 하잖아요. 스님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냥 하겠지 하고 이렇게 안 가고 이 배운 걸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뭐 제가 법문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의 측면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지금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때는 저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현재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내가 다 내한테 다 적용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현재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잘 맞지? 저런 가르침이 있는데 저걸 한번 해볼까?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저걸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내가 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 없이 이 가르침을 주니까 뭐 맞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약간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 현재 마음, 내 현재 수행,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이걸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나한테 효과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다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현재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나한테 필요한 어떤 수행의 방법론이 있고,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내 나름의 이제 수행하는 노하우가 형성되거든요. 운동을 배울 때 그렇잖아요. 운동을 배울 때, 정말 운동하고 비슷한 게, 운동을 배울 때 그렇잖아요. 테니스를 배우는데, 다 기본 자세를 배우죠, 그죠? 뭐, 서브도 배우고, 리시브도 배우고, 뭐, 라켓 잡는 것도 배우지만, 근데 그걸 배우려면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라, 감을 스스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을 잡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때로는 발이 빠른 사람이 있고, 때로는 손에 힘이 좋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백핸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도록 나름의 이제 그 기술을 익히는 또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해야 되잖아요. 수행도 약간 비슷합니다. 결국은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기 게 안 됩니다. 이 기본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되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수행은 뭐지? 나한테 잘 통하는, 나한테 효과적인 방법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그런 약간 이 실험정신이랄까? 탐구심이 사실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수행 수첩 작성하실 때도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작성하시면 훨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있습니까? 네.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없으시죠? 이제. 근데 확실히 마지막 날이니까, 나도 대답하는데, 정신없네. 무아 상태로 제가 지금, 내가 없는 상태로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다들 질문들은 모두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만, 또 듣는 분, 예, 질문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망설이다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명상을 시작한 지는 한 2개월 정도 됐고요. 스님 유튜브를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상을 여러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언니한테도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한 며칠 동안 계속 유튜브만 봤어요. 그러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어렵고 잡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버리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지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날숨, 들숨을 할 때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안 돼. 잡념이 너무 많으니까 들이쉴 때는 들숨, 내쉴 때 날숨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그걸 알아차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호흡에
매달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100일 명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참여를 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집중 수련회가 있으니까 언니하고 한번 가보자. 가서 스님이 어쩌면 또 팁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여기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냥 2시간 정도 와서 그냥 졸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실 때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만 갖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시 명상에서는 아 그러면 그냥 한번 편하게 내려놓고 관심까지는 안 되더라도 애쓰지 말고 그냥 한번 쉬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낡은 그런 이렇게 종이 같은 데서 툭 떨어져 나오는 그런 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아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매달려 있던 호흡에서 제 자신과 호흡이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들숨과 날숨이 제가 느끼지 못하게끔 그렇게 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가? 그동안 내가 너무 거기에 들숨 날숨에만 매달려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쉽게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제 이게 호흡 명상을 하는 것도 호흡을 알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욕심을 버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알려고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애를 쓰고 막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호흡 명상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흡을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아는 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호흡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알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안하게 욕심 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명상할 때 잡념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명상을 하니까 잡념이 많은 줄도 아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수영을 하나 배운다 하잖아요. 수영 배울 때는 사람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잘 알죠, 그죠? 한 번에 잘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명상만 하면 한 번에 잘하려고 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것도 수영을 해서 선수처럼 내가 하려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강사한테 영법도 배우고 물장구 치는 것도 배우고 판 잡고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이렇게 뜨는 방법도 배우고 숨 쉬는 것도 배우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명상하면 좀 하고 나 왜 안 되지? 이런단 말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안 되지만 제가 연습을 잘하고 있어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체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지금 되든 안 되든 번뇌가 많이 일어나든 잡념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살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만족하는, 아까 얘기했죠. 만족하는.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배운 대로 계속 배우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내가 명상이 안 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제대로 이 수행법, 법을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 배운 대로 하고 있나,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하셨는데, 무주상 보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 보시할 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죠? 바라는 바가 없이 하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보시의 공덕은 알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내가 보시를 해서 이런 부처님께서 얘기한 공덕이 있단 말이죠. 그 공덕을 해서 내가 좋은 선업을 지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오히려 보시의 공덕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절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수행을 너무 잘했다. 좋은 선행을 했다. 봉사를 너무 잘했다. 법보시를 했다. 이러면 하는 얘기가 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방에서. 훌륭하다 이럽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지은 공덕과 선행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남들의 선행에 기뻐하면 나한테도 선업이 같이 쌓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덕을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남들의 공덕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공덕도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신의 공덕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만족감과 기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보시의 공덕이 증폭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40가지 명상법의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예. 자, 이제 끝이죠, 그죠? 네, 그럼 오늘 장시간 법문들아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질문지함에 질문은 아니고 감사 인사장이 하나 들어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늘 궁금했습니다. 불교와 명상의 핵심을 이토록 쉽고 명료하게 나눠주시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집중명상 수련회에 와서 겪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혜안 스님께서는 매 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아마도 공부에 정진하시는 동안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스태프분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여러 프로그램들과 돌봄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크게 얻고 갑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마지막 날 주무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